밤이 깊어지면 유난히 조용해지는 동네가 있었다. 지호는 그 조용함이 좋아서 이곳에 오래된 원룸으로 이사했다. 하지만 첫날 밤부터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에 남았다. 새벽 2시가 되자 갑자기 톡톡 하는 소리를 들었다. 비도 안 오는데 창문이 두드려지는 느낌이었다. 지호는 혹시 바람 때문인가 하고 넘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두드림은 바람 같지 않았다. 규칙적이고 누군가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소리였다. 누구세요? 지호는 조용히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두드림이 조금 더 강해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사 첫날부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다. 용기를 내어 커튼을 살짝 걷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어두운 밤만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호는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창문 밖을 확인해 보았지만 이상한 흔적은 없었다. 아마 착각이겠지.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미 예심으로 시끌거렸다. 회사에서 일하는 내내 어젯밤 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두드림, 손가락, 사람, 혹시 장난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이 되지 않았다. 집에 돌아가는 길, 괜히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지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러나 집 문을 열기 직전 그 느낌은 다시 시작되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눈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둘째 날 밤, 지호는 일부러 늦게 잤다. 기계 소리, 음악, 팬소음까지 동원해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새벽 2시, 모든 소리를 뚫고 톡톡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마치 유리 바로 앞에서 손가락을 튕기는 듯한 감촉이 느껴졌다. 지호는 이불을 움켜쥐었다. 심장이 점점 빨리 뛰었다. 커튼 뒤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알고 싶지 않았다. 두드림은 더 강해지고 있었다. 톡톡톡. 지호는 용기 내어 물었다. 거기? 누구예요? 순간 두드림이 멈췄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끼익 창문이 아주 조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의 호흡이 멈췄다. 창문은 약 2cm 정도 살짝 열린 상태였다. 바람 때문에 열린 것이라기엔 너무 천천히, 너무 조용히 열렸다. 지훈은 온몸이 굳어버렸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들어오려는 것 같았다. 그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창문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차가운 공기가 그의 피부를 스쳤다. 그리고 그 틈 사이에서 눈이 보였다. 하얗게 뜨어 있는 감정 없는 눈. 지호는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눈은 창문 틈에 붙어 꼼짝도 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지훈이 뒷걸음질 치자 그 눈은 천천히 사라졌다. 그리고 창문이 스스로 딸깍 닫혔다. 아무도 만지지 않았는데 지호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망설였다. 창문 틈에서 눈이 보였다고 말하면 미친 사람처럼 들릴 것 같았다. 잠을 자지 못한 채 아침을 맞았다. 출근길 내내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혹시 어젯밤에 눈의 주인이 있을까 싶어서. 그러나 사람들은 평범해 보였다. 집으로 돌아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쿵쿵 뛰었다. 그날 밤, 지호는 창문을 테이프와 못으로 막아버렸다. 아예 열리지 않도록.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커튼도 이중으로 쳤다. 이제는 안전하겠지. 하지만 새벽 2시가 되자 톡톡 창문을 완전히 막았는데도 소리는 그대로였다. 이제는 유리 자체가 울리는 듯한 소리였다. 새벽의 정적을 가르며 두드림이 계속 이어졌다. 지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 숨조차 죽였다. 그러나 두드림은 점점 더 균일하고 규칙적으로 변했다. 톡, 톡, 톡. 마치 어떤 신호처럼 누군가 의도적으로 보내는 메시지 같았다.
지호는 건디다 못해 휴대폰 불빛을 켰다. 그 순간 두드림이 멈췄다. 그리고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너무 조용했다. 너무 정적이었다. 귀에서 피가 뚝뚝 떨어질 정도로 고요했다. 지호는 천천히 커튼 쪽을 향했다. 하지만 이번엔 창문이 아닌 커튼 뒤에서 소리가 났다. 서걱, 서걱.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벽을 긁는 소리였다. 지훈의 뒷목에 차가운 소름이 싹 올라갔다. 커튼 뒤에서 소리는 계속되었다. 긁는 소리는 점점 위로 올라왔다. 바다, 허리 높이, 어깨 높이. 마치 커튼 너머에 키가 큰 무엇인가가 서 있는 듯했다. 지호는 숨을 참으며 핸드폰 후레쉬를 켰다. 빛을 커튼에 비추자 손가락처럼 보이는 그림자가 어렴풋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 손가락은 너무 길고 너무 가늘었다. 그리고 5개보다 많았다. 지호는 즉시 불을 켰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다. 커튼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는 이상한 긁힌 자국이 깊게 파여 있었다. 손톱으로는 도저히 낼 수 없는 깊이였다. 지호는 창문뿐 아니라 커튼까지 떼어버릴까 고민했다. 그러나 지금은 커튼이 없는 어둠이 더 무서울 것 같았다. 그는 다시 침대에 몸을 뉘었지만 절대 잠들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지호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이 방전에 무슨 일 있었나요? 집주인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방전에 살던 사람도 창문 얘기를 했었죠. 지호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정확히 어떤 얘기요? 밤마다 창문을 누가 두드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CCTV엔 아무도 안 잡히고 지호는 핏기가 가시며 몸이 차가워졌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요? 잠시 침묵.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무 흔적도 없이요. 지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전화를 끊었다. 집 밖으로 나가 사람들 속에 있으면 조금은 나아질 줄 알았다. 하지만 회사로 가는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 뒤로 희미한 또 다른 얼굴이 겹쳐 보였다. 순간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착각이길 바랄 뿐이었다. 그날 밤, 지호는 일부러 창문 근처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녹화 기능을 켜고 혹시 증거라도 잡힐까 싶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최대한 평온한 척하려 했다. 하지만 새벽 2시가 되자 카메라 화면에서 지지지직 노이즈가 생겼다. 바로 그 뒤 두드림이 시작되었다. 톡톡톡. 이번엔 카메라가 녹화하는 방향에서 똑똑한 소리가 들렸다. 지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확인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유리창도, 그림자도, 사람도, 단지 노이즈만 있었다. 그런데 녹화 화면 속 노이즈의 형태가 점점 얼굴처럼 변하기 시작했다. 눈, 코, 입,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실제 창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카메라 속에만 그것이 있었다. 지호는 너무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화면 속 얼굴이 갑자기 확대되었다. 마치 지훈에게 들키지 않으려 도망치듯. 쨍! 카메라가 갑자기 꺼졌다. 동시에 두드림도 멈췄다. 방 안은 다시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온함이 아니라 폭풍 전의 정적 같았다. 지호는 천천히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용했다. 그런데 유리에 희미하게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사람 손보다 훨씬 크고 손가락이 7개쯤 되어 보이는 거대한 자국. 지호는 그 자국을 보며 몸이 얼어붙었다. 그리고 직감했다. 그것은 단순히 창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들어올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지호는 더는 이 방에서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짐을 싸서 당장이라도 나가려고 했지만 밤이 되어버렸다. 밖으로 나가려면 창문이 있는 거실을 지나야 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어쩔 수 없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때 톡! 단 한 번의 두드림이 들렸다. 마치 가지마라고 말하는 듯한 소리였다. 지호는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두 번째 두드림이 들리기까지 10초가 느리게 흘렀다. 톡! 이번엔 조금 더 강했다. 창문은 커튼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고 바람이 불지도 않았다. 지호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지금 나가지 않으면 영영 못 나갈 수도 있어. 결심한 순간 창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자동으로 잠금이 걸렸다. 지훈이 터치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안에서 누군가 잠근 듯한 소리였다. 12. 지훈은 겁에 질린 채 현관문을 붙잡고 돌렸다. 다행히 현관문은 잠기지 않았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밀려왔다. 지훈은 계단으로 뛰어내려갔다. 그러나 3층 계단에 도착하는 순간 그는 멈춰 섰다. 어두운 계단참 한쪽에 창문에 붙어있던 것과 똑같은 손자국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더 많았다. 1개, 2개, 5개, 계단 덕 전체가 손자국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리고 손자국들은 모두 이쪽을 향해 있었다. 마치 무엇인가가 1층, 지훈의 방으로 계속 기어 올라간 것처럼. 지훈은 숨을 삼키며 계단을 내려가는 속도를 더 빨리 했다. 그러나 1층의 거에 도착했을 즈음 천장에서 두두두두 무언가 내 발로 뛰는 듯한 거친 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의 혈관 소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13. 천장 위에서 들리는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지훈의 바로 위에서 멈춘 듯했다. 그 순간 천장 재질이 지지직하고 흔들렸다. 마치 무언가가 천장 아래로 내려오려는 것처럼. 지훈은 정신없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밖은 깊은 새벽이었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것보다 지금 건물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했다. 막 뛰기 시작하려는 순간 원룸 4층 자신이 살던 방 창문 커튼이 살짝 들렸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어제 보았던 하얀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은 비명을 지르며 골목 끝까지 달렸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더는 뛸 수가 없을 정도가 되자 멈췄다. 뒤를 돌아보니 창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마치 방금 본 건 환영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지훈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환영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히 나를 알고 있다. 14. 지훈은 모텔로 피신했다. 방 문을 잠그고 모든 전등을 켰고 커튼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다. 하지만 새벽이 되면 무슨 일이든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새벽 2시가 되기만을 두려워하며 시계를 바라봤다. 1시 58분, 1시 59분, 2시. 지훈은 이불을 꽉 잡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두드림도, 긁는 소리도, 속삭임도 오히려 너무 조용했다. 여긴 안전한가? 그는 조심스럽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 순간 침대 아래에서 툭툭 무언가 작은 것이 벽을 건드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숨을 멈추었다. 침대 아래에서 나는 소리는 점점 규칙적으로 변했다. 그리고 곧 그 소리는 두드림이었다. 그것은 창문을 두드리던 소리와 똑같았다. 15. 지훈은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뒤로 뺐다. 침대 밑 틈 사이로 흐릿한 어둠밖에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두드림은 계속됐다. 톡, 톡, 톡. 침대 아래에서 들리는 두드림은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지훈은 숨을 내쉬지 못할 만큼 긴장했다. 손을 떨며 휴대폰 후레쉬를 켰다. 그리고 천천히 침대 아래쪽으로 불빛을 비췄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먼지와 벽지뿐이었다. 하지만 조금 더 가까이 불빛을 가져가는 순간 어둠 속에서 작은 얼굴 하나가 서서히 드러났다. 희미하게 웃고 있는 얼굴. 창문에 나타났던 얼굴보다 훨씬 작고 일그러져 있었다. 그 얼굴이 불빛을 보더니
입을 벌려 소리 없이 웃었다. 그리고 지훈에게 속삭이듯 입모양을 만들었다. 여기 있어. 16. 지훈은 비명을 지르며 방 밖으로 뛰쳐나갔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모텔은 죽은 듯 고요했다. 지훈은 엘리베이터를 누를 겨를도 없이 비상계단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계단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1층에서 또각 누군가 빠르게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속력으로 계단을 내려갔다. 발소리는 점점 더 빨라졌다. 그리고 지훈이 2층에 다다르는 순간 뒤에서 무언가 삐뚤어진 관절로 몸을 비트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공포로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다. 그러나 계속 뛰었다. 1층에 도착해 문을 열자 찬 새벽 공기가 그의 얼굴에 닿았다. 지훈은 그대로 길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뒤를 돌아보니 계단 입구는 텅 비어 있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지훈이 멈추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지훈은 경찰서로 곧장 달려갔다. 경찰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려 했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창문에 얼굴이 그리고 침대 밑에. 경찰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불법 침입자일 수도 있으니까 주소 좀 알려주세요.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주소를 적어주었다. 경찰 두 명이 함께 모텔로 돌아가는 동안 지훈은 혹시나 그 존재가 경찰에게도 모습을 드러낼까 걱정했다. 모텔 방에 도착하자 경찰이 먼저 들어갔다. 여기엔 아무도 없는데요. 지훈은 방 안으로 들어가 숨을 죽였다. 침대 아래, 커튼 뒤, 욕실. 그 어떤 흔적도 없었다. 그러나 지훈은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을 발견했다. 침대 아래, 작은 얼굴이 있던 자리. 그곳 바닥에 채워진 먼지가 손가락으로 쓰인 듯 지워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방금까지 거기 있었다가 부랴부랴 사라진 것처럼. 경찰은 피곤해서 착각한 것 같다며 돌아갔다. 지훈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모텔에 더 있을 수는 없었다. 결국 새벽을 지나 아침이 되자마자 친구 민수에게 상황을 이야기했다. 처음엔 의심하던 민수도 지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집으로 오라고 했다. 지훈은 민수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긴장이 풀려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민수는 뜨거운 차를 내오며 말했다. 여기선 안전할 거야. 좀 쉬어. 지훈은 잠깐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 순간 민수 방 창문에서 아주 작고 낮고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눈을 번쩍 뜨고 민수를 바라봤다. 민수는 말했다. 들었어? 지금? 창문 소리. 민수는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커튼을 열려는 순간 지훈이 소리쳤다. 열지 마. 절대 열지 마. 민수는 놀라 손을 멈췄다. 두 사람은 숨을 죽였다. 잠시 후 두드림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엔 더 명확하게, 더 천천히. 톡, 톡, 톡. 민수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야, 이거 사람 소리 맞지?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건 사람 소리가 아니야. 두드림이 끝나자 창문 밖에서 바닥을 끄는 소리가 들렸다. 스스스스. 마치 길고 날카로운 손가락이 바닥을 긁는 소리 같았다. 민수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커튼을 한 겹 걷어보았다. 그러나 창문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창문 유리에 희미하게 김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웃는 입모양이 그려져 있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뒷걸음질 쳤다. 이건 사람이 아니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건 날 따라왔어. 어젯밤부터 계속. 웃는 입모양은 천천히 흐려지며 사라졌다. 하지만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 그 입이 말하는 모양을 만들었다. 지훈은 그것을 분명히 읽었다. 넌 못 도망가.
민수는 지훈을 붙잡고 말했다. 야, 이건 진짜 대책 세워라 돼. 오늘 밤은 절대 혼자 있지 마. 지훈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근데 어디 있어도 그게 찾아.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민수는 창문을 굳게 잠가두며 말했다. 그럼 우리 둘이 같이 맞서는 수밖에. 하지만 서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그 존재는 이미 방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민수는 긴장된 눈빛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혹시 내 뒤에 따라오진 않았겠지. 지호는 고개를 저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방 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불길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민수는 용기를 내어 방 안 구석구석을 확인했다. 옷장, 침대 아래, 책상 뒤, 욕실, 어디에도 이상한 흔적은 없었다. 그러나 지호는 계속해서 똑같은 불안감을 느꼈다. 민수아, 얘는 어디 숨는 존재가 아니야. 그냥 나타나고 사라지고 날 따라다녀. 민수는 손을 꽉 쥐며 말했다. 그럼 오늘 밤 우리가 직접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은 커튼을 닫고 불빛을 조금 줄였다. 긴 밤이 시작될 준비를 했다. 22. 밤 1시. 민수의 방은 적막에 잠겨 있었다. 두 사람은 침대에 등을 기대 앉아 창문을 노려보았다. 지호는 손에 후레쉬를 들고 있었고 민수는 녹화 중인 휴대폰을 세워두었다. 1시 30분. 아직 소리는 없었다. 민수는 속삭이듯 말했다. 오늘은 안 오는 걸까? 지훈이 대답하려는 순간 톡! 창문이 아주 가볍게 울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몸을 굳혔다. 20초 뒤 다시 톡! 이번엔 조금 더 길고 묵직했다. 지훈은 손을 떨며 입술을 깨물었다. 맞아, 이 소리야. 그리고 세 번째 소리가 울렸다. 톡! 이번엔 창문 전체가 진동하듯 울렸다. 민수는 휴대폰을 움켜쥐며 말했다. 이제부터 녹화 시작이야. 절대 커튼 열지 마. 23. 두 사람은 숨조차 쉬지 않고 창문을 바라봤다. 그러던 중 창문에서 쓱쓱 무언가가 손가락으로 문질러 훑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유리창에 뭔가를 그리는 소리였다. 민수는 핸드폰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다. 뭔가 적고 있는 것 같은데? 지호는 몸을 움츠렸다. 서늘한 공기가 방 안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다. 유리에 비친 형태는 처음엔 흐렸다. 점점 더 선명해지며 형태를 만들었다. 그리고 드디어 글씨가 완성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글씨가 아니었다. 하나의 커다란 얼굴이었다. 눈 두 개, 비정상적으로 길게 찢어진 입, 그리고 웃고 있는 표정.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눈이었다. 유리창을 뚫고 방 안을 직접 바라보는 듯한 눈. 민수는 속삭였다. 그거 우리 보고 웃는 거 맞지? 24. 얼굴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유리에 붙어 그대로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웃고만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느꼈다. 그 존재가 방 안 어딘가에 함께 있다는 것처럼.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순간 민수의 녹화 중이던 휴대폰이 갑자기 지지지직 노이즈를 내며 흔들렸다. 화면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노이즈 사이에서 희미한 음성이 들렸다. 들어가도 돼? 지호는 입을 가렸다. 그 음성은 아무 감정도 없이 기계처럼 단조로운 톤이었다. 민수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음성은 또렷하게 말했다. 문 열어도 돼? 동시에 창문 손잡이가 딸깍하고 혼자 돌아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25. 잠금 장치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문을 열고 싶은 듯 조심스레 움직였다. 지호는 소리쳤다. 안 돼, 열리지 마.
그러나 손잡이는 멈추지 않았다. 민수는 가까이 있던 의자를 들고 창문 앞으로 뛰어갔다. 그리고 잠금 장치를 억지로 잡아 고정했다. 얼마 후 손잡이는 철컥하며 멈췄다. 두 사람은 숨이 턱 막히는 듯 가쁘게 쉬었다.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겼나?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끼익 유리창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가 엄청난 힘으로 들려왔다. 유리가 흔들리며 금이 가기 시작했다. 민수는 비명을 질렀다. 에야, 유리 깨진다. 두 사람은 뒤로 물러났고 방 안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다. 마치 얼음 동굴 속에 있는 것처럼 유리의 난 금은 점점 더 길어졌다. 지지지직, 찌익. 마치 유리 안쪽으로 손가락이 파고드는 듯한 소리였다. 얼굴은 그대로 웃으며 금 너머로 그들을 응시했다. 민수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진짜로 들어오려는 거야. 지호는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미 들어와 있어. 민수가 지호를 바라봤다. 무슨 말이야? 지호는 뒤를 가리켰다. 민수 뒤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커튼 뒤에 어둠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하얗게 빛나는 눈두개가 서서히 떠올랐다. 민수는 공포에 질려 몸을 굳혔다. 지호는 속삭였다. 민수아, 뒤에 있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커튼 뒤에서 무언가가 또가 하고 내딛었다. 민수는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그러나 그 순간 커튼 뒤의 눈은 사라져 있었다. 대신 창문에서 보이던 얼굴이 더 또렷하게, 더 선명하게 유리를 뚫고 들어올 것처럼 가까워져 있었다. 민수는 주저앉아 바닥을 손으로 짚었다. 도대체 우리를 따라오는 건데? 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나를 알고 있었어. 아니, 전에 살던 사람도, 그리고 그 전 사람도 모두 같은 존재를 본 거야. 창문은 계속 삐걱거리며 흔들렸다. 민수는 갑자기 떠올렸다. 아, 혹시 그 존재, 사람을 보고 뭔가 찍어두는 거 아니야? 지호는 숨을 삼켰다. 창문에 얼굴을 비추는 순간부터 따라오는 걸지도. 민수는 절망적으로 말했다. 그럼 이미 우린 둘 다 지켰네. 방 안 공기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숨을 들이쉬어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느낌. 마치 공간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 차오르는 듯했다. 지우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공기가 막혀? 뭐가 들어오고 있어? 민수도 숨을 헐떡였다. 나도 숨이 안 들어와. 그 순간 창문에 있던 얼굴이 천천히 사라졌다. 유리에 남아있던 금도 손자국도 얼룩도 모두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말끔해졌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알았다. 그것이 떠난 게 아니라는 걸. 갑자기 벽에서 톡! 또 하나의 소리가 들렸다. 바로 그더 맨 반대편 벽에서 톡! 천장에서 톡! 바닥에서 톡! 내 방향에서 동시에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릴 둘러싸고 있어. 두드림은 점점 더 빨라졌다. 마치 내 방향 모두에서 무언가가 안으로 오려고 하는 것처럼. 민수는 난생 처음 보는 공포에 휩싸여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어떻게? 경찰도 모르고 우린 갇힌 거잖아. 지호는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다 갑자기 책상 위에 있는 거울을 발견했다. 민수아, 거울. 민수가 고개를 돌렸다. 거울이에. 지호는 손을 떨며 말했다. 창문에서 얼굴이 보였던 건 반사 때문이잖아. 거울에 비치면 혹시 뭔가 달라질지도 몰라. 민수는 숨을 들이쉬며 거울을 들어 창문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창문은 텅 비어 있었다. 얼굴도 없고
손자국도 없었다. 민수는 희망을 느끼며 말했다. 없어. 아무것도. 그러나 그 순간 거울 속 민수의 바로 뒤에 하얀 얼굴 하나가 천천히 떠올랐다. 눈 두 개, 길게 찢어진 입, 그리고 바로 민수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민수는 거울을 떨어뜨리며 뒤로 넘어졌다. 깨진 거울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러나 거울 조각 하나하나에 그 얼굴이 각각 따로 비치고 있었다. 조각마다 다른 각도로 웃고 있는 수십 개의 얼굴. 지우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지만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거울 조각에서 동시에 속삭임이 들렸다. 들어가도 돼? 문 열어도 돼? 우린 여기 있어. 넌 못 숨자. 민수는 길을 막았지만 속삭임은 머릿속 깊숙이 파고들었다. 지훈도 고개를 흔들며 절규했다. 그만. 그러나 속삭임은 점점 더 커졌고 거울 조각 속 얼굴들은 천천히 입을 더 크게 벌렸다. 그 입은 이제 웃는 표정이 아니었다. 집어삼키려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방 안의 전등이 모두 꺼졌다. 지훈은 도망쳤다. 복도 끝까지 달려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열쇠도 손잡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문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지훈은 사력을 다해 문을 흔들었다. 그러나 그때 천천히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걸어나왔다. 사람의 형태이긴 했다. 하지만 팔이 너무 길었고 목이 비정상적으로 꺾여 있었다. 그리고 얼굴은 창문에 붙어있던 그 얼굴이었다. 멀리 있는데도 그 눈동자는 정확히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은 숨을 삼켰다.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소리쳤다. 살려주세요. 제발 문 열어줘요. 그러나 복도는 꼴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발자국 소리가 없었다. 마치 떠다니는 듯한 움직임. 지훈은 절망적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창문, 천장, 바닥, 어디에도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 존재는 점점 가까워졌다. 이제 불과 몇 미터. 지훈은 눈을 질끈 감고 몸을 웅크렸다. 그때 철컥 문이 갑자기 열렸다. 지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지훈은 계단을 거해 굴러떨어질 듯 내려왔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 톡, 톡, 톡. 이번엔 창문이 아니라 벽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그 존재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다는 신호였다. 지훈은 숨이 차올라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1층에 도착하자마자 현관으로 뛰어갔다. 하지만 현관문은 자동 잠금 상태였다. 비밀번호를 눌러도 반응이 없었다. 지훈은 절망했다. 그때 뒤에서 느리게 들려오는 발소리. 또각, 또각, 또각. 마치 발뒤축을 끌며 걷는 소리. 지훈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복도 끝 어둠과 불빛이 섞인 공간. 거기서 얼굴이 나타났다. 천천히 고개를 기울이며 지훈을 응시했다. 입은 찢어질 듯 양옆으로 벌어져 있었다. 지훈은 다시 비밀번호를 눌렀다. 손이 떨려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다. 그러나 다행히 문이 열렸다. 지훈은 바람처럼 밖으로 뛰쳐나왔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그 공기조차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로까지 달렸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 존재가 건물 밖까지 나올 것 같다는 공포가 그를 몰아붙였다. 근처 편의점에 도착하자마자 지훈은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편의점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손님, 괜찮으세요? 지훈은 한동안 말을 못했다. 숨만 헉헉 몰아쉬었다. 그러다 겨우 말했다. 그게? 창문에 얼굴이. 직원은 난감한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무서운 꿈 꾸신 거 아니에요? 지훈은 필사적으로 말했다. 아니에요.
정말 봤어요. 진짜로 있어. 직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CCTV 화면을 가리켰다. 그럼 밖에 아무도 없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지훈과 직원은 함께 화면을 보기 시작했다. CCTV 화면에는 거리, 건물, 출입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지훈이 뛰어오는 모습도 그대로 있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그 존재는 영상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보이죠? 아무도 없어요. 직원이 말했다.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야, 분명히 있었어. 나를 따라왔단 말이야. 그러자 직원이 조금 불편한 듯 말했다. 손님, 술 드셨어요? 지훈은 울컥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너무 뚜렷하게 그 얼굴을 보았다. 그 존재의 눈빛, 입 모양, 긴 손가락까지 환각이라고 하기엔 너무 현실적이었다. 지훈은 결국 편의점에서 새벽까지 버티기로 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면 그 존재도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새벽 4시쯤 되자 편의점 안에 손님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다. 직원도 교대 시간이 다가오는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훈은 갑자기 불안해졌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다. 가게 안 유리 벽이 마치 거대한 창문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의 눈에 유리벽 한쪽이 살짝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마치 누군가 두드리기 직전처럼. 지훈은 얼어붙었다. 톡. 정말 작은 소리. 하지만 지훈은 온몸이 찌릿하며 반응했다. 그 소리가 유리벽에서 났다. 직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산대에서 이어폰을 꽂고 있었다. 톡, 톡. 이번엔 조금 더 크게.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리벽을 바라봤다.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유리에 서린 김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누군가 가까이 숨을 불어넣는 것처럼.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 유리벽에 얼굴 윤곽이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얼굴은 어두운 바깥을 배경으로 천천히 나타났다. 얼굴 전체가 유리에 바짝 붙어 있었다. 웃고 있었다. 찢어진 입으로, 말도 안 되게 넓은 미소로. 지훈은 뒤로 넘어질 듯 비틀거렸다. 저기요? 저거 좀 보세요. 직원은 이어폰을 빼고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직원이 바라보는 순간 얼굴이 사라졌다. 유리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 맑게 비어 있었다. 지훈만 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손님, 정말 괜찮으세요?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짜야, 나만 보이는 거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유리의 미세한 손가락 자국이 찍혔다. 지훈 쪽을 향해 미끄러지는 듯한 움직임. 스크르르. 손가락 자국이 유리 위를 미끄러지며 이동했다. 그리고 문 쪽으로 옮겨갔다. 마치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처럼. 지훈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문 닫아. 제발 닫아줘요. 직원이 놀라 달려왔지만 직원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훈은 똑똑히 보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길게 찢어진 입이 비죽이 들어오는 것을. 그 입이 속삭였다. 창문, 열어줘. 지훈은 길을 틀어막았다. 하지만 그 속삭임은 머릿속에서 그대로 들렸다. 매일 너를 보고 있었어. 직원이 다급히 물었다. 손님,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지훈은 울부짖듯 외쳤다. 얼굴, 그게 나 따랐어요. 편의점 자동문이 삑 하고 울리며 열릴 준비를 했다. 지훈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안 돼, 문 열리지 마. 그러나 센서가 반응한 건 사람의 체온이 아니었다. 바깥 어둠 속에서 얼굴이 유리에 바짝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직원은 당황하려 문을 막으려 했지만 문은 자동으로 열렸다. 찬 바람이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 순간 편의점 안 모든 전등이 깜빡이며 어두워졌다. 지훈은 직감했다. 그 얼굴이 들어오려고 한다.
그리고 그 얼굴은 입을 더욱 벌리며 속삭였다. 이제 숨지 마. 지우는 몸이 굳어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직원은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 말이 끝나기 전에 직원의 눈이 희둥그레졌다. 직원은 갑자기 뒤로 넘어지듯 물러났다. 뭐야 그거? 지훈의 심장이 멎을 뻔했다. 직원도 드디어 그거를 본 것이다. 문턱 위로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천천히 휘어져 들어왔다. 그 손가락은 사람 손이 아니었다. 길이도, 형태도, 마디도 너무 비정상적이었다.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보이죠? 그게 날 따온 거예요. 직원은 숨을 몰아쉬며 뒤로 기어갔다. 저게 뭐예요? 손가락은 점점 안쪽으로 스며들듯 들어왔다. 그리고 또 다른 손가락, 또 하나, 총 7개의 손가락이 문 아래 틈을 잡고 있었다. 그 손가락들이 정말 천천히 문틀을 잡아당겼다. 마치 몸 전체가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처럼. 지호는 주저앉은 채 뒷걸음질 쳤다. 직원도 공포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문 밖에서는 입이 찢어질 듯한 미소가 여전히 보였다. 그 입이 움직이며 속삭였다. 너도 봤으니까 이제 놓아줄 수 없어. 지호는 울듯이 말했다. 애 나한테 붙은 거야? 그 얼굴은 대답하듯 미소를 더 크게 벌렸다. 찰나의 순간 손가락들이 한꺼번에 쭉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문틀 위로 얼굴이 스르륵 미끄러져 들어오는 것처럼 나타났다. 직원이 비명을 질렀다. 지우는 공포에 굳은 채 바라만 볼 수 있었다. 그 존재는 인간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으로 기어들어왔다. 팔이 있을 위치에 아무것도 없고 대신 길고 비틀린 다리처럼 보이는 것들이 유리문을 타고 들어왔다. 유리는 갈라질 듯 삐걱거렸다. 직원은 계산대 쪽으로 도망쳤지만 지훈은 움직이지 못했다. 그 존재는 지훈을 향해 고개를 기울이며 다가왔다. 입이 다시 열렸다. 창문, 열었지?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열지 않았어. 그러자 얼굴은 찢어질 듯 웃었다. 하지만 마음은 열렸잖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지훈의 몸은 돌덩이처럼 굳어졌다. 손발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존재가 그의 바로 앞에 다가왔다. 코끝에 닿을 정도의 거리. 너무 가까워서 그 존재의 숨결 같은 냉기가 피부를 스쳤다. 지훈은 도망치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얼굴은 천천히 기울어지고 입은 점점 더 커졌다. 그리고 그 입 안에서 사람 손처럼 보이는 작은 손이 쑥 하고 튀어나왔다. 지훈은 비명을 지르지도 못했다. 그저 공기에 질식가는 듯 숨만 거칠게 쉬었다. 그 작은 손이 지훈의 목을 부드럽게 감쌌다. 차갑고 건조한 촉감.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조여왔다. 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버둥거렸다. 직원이 공포에 질린 채 소리쳤다. 이쪽으로 오지 마. 직원은 바닥에 떨어진 수화기를 집어들고 그 존재에게 던졌다. 수화기는 정확히 맞았지만 그 존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 얼굴이 직원 쪽으로 천천히 돌았다. 직원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하지만 그 존재는 다시 지훈에게 시선을 돌렸다. 마치 목표는 너 하나라는 듯한 표정이었다. 지훈은 힘겹게 속삭였다. 제발 그만. 갑자기 편의점 안의 조명이 모두 깜빡이며 켜졌다. 순간 그 존재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다. 조명은 점점 밝아졌고 그 존재의 몸에 작은 균열 같은 것이 생기기 시작했다. 마치 빛을 건디지 못하는 듯했다. 그 얼굴은 날카로운 비명 같은 소리를 냈다. 지훈은 그 틈을 타바닥에 쓰러져 기침했다. 직원도 지훈을 붙잡고 말했다. 빛에 약한가 봐요. 지훈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은 최대한 밝게 조명을 올렸다.
그러자 그 존재는 더 크게 흔들렸다. 얼굴의 형체도 흐려지기 시작했다. 손가락도 하나둘씩 사라져갔다. 얼굴은 마지막 힘으로 문 밖으로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이미 빛의 범위가 그 존재를 완전히 감싸고 있었다. 그 존재는 괴로운 듯 몸부림쳤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입이 찢어지며 눈이 사라져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창문에서 다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그 존재는 런기처럼 허공으로 흩어졌다. 편의점 안에는 깊은 침묵이 남았다. 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동안 말을 잃었다. 직원은 손에 땀이 맺힌 채 물었다. 그거? 사라진 거죠? 지호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편의점 안은 엉망이었다. 깨진 유리, 긁힌 자국, 부서진 진열대.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지만 경찰은 믿지 않는 듯 고개를 저었다. 침입자도 없고 CCTV도 이상 없는데요. 하지만 CCTV에는 기괴한 노이즈가 가득했고 중간중간 얼굴 같은 형태가 일그러진 채 찍혀 있었다. 경찰은 장난이라고 치부했지만 직원과 지호는 그것이 진짜라는 걸 알고 있었다. 지호는 눈을 감고 말했다. 그건 나를 따라온 거예요. 직원은 불안해하며 물었다.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사건이 끝난 후 지호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빛이 잘 드는 높은 층의 아파트. 창문도 두껍고 커튼도 어둡지 않은 곳.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 지호는 차츰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 아주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톡. 지호는 숨을 멈췄다. 톡, 톡.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그는 천천히 커튼을 열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유리 한가운데 김이 맺히며 손 모양이 찍혀 있었다. 손가락이 7개. 그리고 손자국 위에 서서히 나타나는 얼굴. 입이 찢어지며 속삭였다. 창문 열어줘.